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에게 이번 월드컵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언제나 승리와 패배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과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른 새벽부터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표팀이 귀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팬들이 공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응원의 함성 대신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가 공항을 가득 메웠고 경찰까지 현장에 배치되면서 분위기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한 경기, 한 대회의 결과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불신과 답답함이 결국 한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월드컵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보여준 경기력, 감독 선임 과정에서부터 이어졌던 논란, 그리고 반복되는 협회의 대응 방식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상황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결국 터져나온 결과라는 의견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일부 팬들은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또 다른 팬들은 이제라도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을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가장 놀라게 만든 장면은 공항이 아니라 전날 진행된 홍명보 감독의 사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이번만큼은 진심 어린 설명과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준비된 입장문은 짧았습니다. 발언은 길지 않았고 질문을 받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기도 전에 기자회견은 끝났고 홍명보 감독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여론은 더욱 빠르게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이 기다렸던 것은 복잡한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거창한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직접 설명하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청자들이 받아들인 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준비된 문장을 읽고 떠나는 모습은 정말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의 행동이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팬들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까지 질문을 받으려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대신 사과의 뜻을 전한 관계자의 모습은 더욱 강한 대비를 만들었습니다. 직접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묘한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여론은 단순히 경기 결과를 넘어 책임이라는 단어를 가장 크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 한 사람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감독을 선임하고 끝까지 감싸온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에도 같은 무게의 책임이 있는가? 이 질문은 하루 만에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을 돌아보면 국민들이 가장 답답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한두 경기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마다 반복된 전술적 답답함, 상황이 바뀌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운영, 상대에게 흐름을 내준 뒤에도 뚜렷한 반전이 보이지 않았던 경기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내 해설위원들은 물론 해외 축구를 오래 지켜본 팬들 역시 현재 대표팀이 가진 선수 구성이라면 이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황희찬 등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한 팀에 모여 있음에도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점은 더욱 큰 안타까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패는 단순히 한 번의 탈락이 아니라 황금 세대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낸 기회 상실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홍명보 감독 개인을 넘어 대한축구협회 전체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 사퇴 하나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까요? 그 질문은 지금도 대한민국 축구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감독 사퇴로 끝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겨우 첫 번째 조각이 움직였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팀이 귀국한 이후에도 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보통 대형 국제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대표팀은 공항에서 환영 행사나 공식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는 물론이고 아쉬운 결과를 남겼을 때조차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표팀 귀국 일정은 공개됐지만 정확한 세부 내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게 입국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돼 있었고 경찰이 투입될 정도로 긴장감이 높았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질수록 추측은 커집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각종 해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안전 대책이라고 평가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세밀함이 귀국 과정에서는 보인다. 전술 변화보다 동선 관리가 더 정교하다. 이런 풍자성 댓글들이 높은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물론 감정이 섞인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반응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신뢰의 균열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후 등장한 또 다른 논란이었습니다. 일부 해외 매체와 축구 관련 정보들이 알려지면서 홍명보 감독의 연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직을 수행하며 받은 것으로 알려진 보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이야기가 확산되자 여론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연봉이 높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감독일수록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은 프로스포츠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 금액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숫자를 보고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와 결과를 동시에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표팀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면 누구도 연봉을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보수 이야기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은 강한 박탈감과 허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책임은 없고 보상만 있는 것 아니냐? 성과가 없다면 최소한 설명은 있어야 한다. 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감독 개인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살은 점점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축구협회였습니다. 팬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을 선임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과정은 얼마나 투명했는가?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은 왜 무시됐는가? 월드컵 준비 과정은 적절했는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 질문들은 이제 단순한 인터넷 토론을 넘어 대한민국 축구 행정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감독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수 선발부터 운영, 의사결정 구조,
위기 대응 방식, 팬들과의 소통까지 모든 과정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 동안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반복돼 왔습니다. 감독 선임 때마다 논란이 있었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소통 부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문제는 잠시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 실패는 달랐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충격의 크기가 훨씬 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팀은 역대 가장 뛰어난 선수 자원을 보유한 세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여러 포지션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전력을 갖고도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실패를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이 잠재력을 낭비한 사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중심에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협회 개혁 요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독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 보다 투명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 축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히 누가 감독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철학으로 팀을 운영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실패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번 논란은 결코 짧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감독 사퇴로 끝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겨우 첫 번째 조각이 움직였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팀이 귀국한 이후에도 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보통 대형 국제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대표팀은 공항에서 환영 행사나 공식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는 물론이고 아쉬운 결과를 남겼을 때조차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표팀 귀국 일정은 공개됐지만 정확한 세부 내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게 입국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돼 있었고 경찰이 투입될 정도로 긴장감이 높았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질수록 추측은 커집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각종 해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안전 대책이라고 평가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세밀함이 귀국 과정에서는 보인다. 전술 변화보다 동선 관리가 더 정교하다. 이런 풍자성 댓글들이 높은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물론 감정이 섞인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반응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신뢰의 균열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후 등장한 또 다른 논란이었습니다. 일부 해외 매체와 축구 관련 정보들이 알려지면서 홍명보 감독의 연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직을 수행하며 받은 것으로 알려진 보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이야기가 확산되자 여론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연봉이 높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감독일수록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은 프로스포츠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 금액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숫자를 보고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와 결과를 동시에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표팀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면 누구도 연봉을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보수 이야기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은 강한 박탈감과 허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책임은 없고 보상만 있는 것 아니냐? 성과가 없다면 최소한 설명은 있어야 한다. 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감독 개인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살은 점점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축구협회였습니다. 팬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을 선임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과정은 얼마나 투명했는가?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은 왜 무시됐는가? 월드컵 준비 과정은 적절했는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 질문들은 이제 단순한 인터넷 토론을 넘어 대한민국 축구 행정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감독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수 선발부터 운영, 의사결정 구조, 위기 대응 방식, 팬들과의 소통까지 모든 과정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 동안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반복돼 왔습니다. 감독 선임 때마다 논란이 있었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소통 부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문제는 잠시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 실패는 달랐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충격의 크기가 훨씬 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팀은 역대 가장 뛰어난 선수 자원을 보유한 세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여러 포지션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전력을 갖고도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실패를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이 잠재력을 낭비한 사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중심에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협회 개혁 요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독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 보다 투명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 축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히 누가 감독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철학으로 팀을 운영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실패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번 논란은 결코 짧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